안녕하세요. 환경영향 평가 알아가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와 평가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 약자로 SEA라고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약자로 EIA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어떤 자료에는 영문으로 Smal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라고 하면서 약자를 SEIA라고 쓰는 곳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령정보센터의 영문 법령에는 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를 MEIA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의 설정, 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획을 수립할 때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면 개발 사업이 아닌 상위 계획 단계의 정책이나 계획 수준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수립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고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내용 중에는 장기 전력 수요량을 예측하고 필요한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 및 통변전 설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설치할 화력발전소나 천연가스 발전소 등의 사업을 이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발전 사업, 즉 발전소 건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단계의 계획은 하위 단계의 계획 및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보다 계획의 적정성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해당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예를 들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 3개를 설치한다고 제시했을 경우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는 1개소만 건설하고 그 외의 필요 전력량은 천연가스나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도록 협의를 합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기본계획과 정책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범위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은 개발구역 지정 등 상대적으로 좁은 특정 지역을 그 범위라고 있는 반면에 정책계획은 국토 또는 도시 전체를 그 범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의 성격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은 실제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행계획적 성격인 반면에 정책계획은 실행계획적 성격의 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상위 단계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은 개발 목표, 규모, 토지이용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정책계획은 장기적인 정책 목표나 개발 기본 방향, 지침 등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보통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계획입니다. 개발기본계획의 예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 10년마다 수립하는 하청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정책계획으로는 2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환경영향 평가의 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팔러시, 플랜, 프로그램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응합니다. 팔러시는 입지나 구체적인 개발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정책적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중 정책계획 대상이고, 플랜과 프로그램은 실제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위치,
토지이용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을 정도로 상세한 계획으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중 개발 기본 계획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는 실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시행하던 사전 환경성검토 시절에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뿐 없이 사전 환경성검토 행정계획이라고 부르다가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팔러시 성격의 계획을 정책계획으로, 플랜과 프로그램 성격의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화면의 삼각형 그림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낮은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상세한 정보와 가장 폭 좁은 선택 대안에서 적은 정보와 폭넓은 선택 대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팔러시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 단계, 즉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닌 대략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여부만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환경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시행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방법, 기간, 위치 등을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정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반대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가 정해져 있는 지역으로 토지 매입 등의 사업 추진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로서 지역에 대한 조사도 많이 이루어져서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 환경적 영향이 커서 입지를 바꾸거나 사업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만 봐도 이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니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를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새로운 환경에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환경영향 평가는 실시계획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허가를 할 때 합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환경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가 환경영향 평가와 비슷하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영향 평가에 비해서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환경영향 평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는 최소 5천 제곱미터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경영향 평가와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단기 사업에 적용하는 반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보다 넓은 범위의 장기 정책적 계획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의사결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는 반면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의사결정이 초기 단계에 실시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의사결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이 크니 입지를 바꿔라. 이런 대안은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의사결정이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대안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사업 추진 주체가 준비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계획에 대한 찬성자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할 때 사업 추진 주체는 입안 제안만 하고 나머지 행정 절차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입안 제안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비해서는 개입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죠.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승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반면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하위 의사결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략, 환경, 소규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적, 기술적 실행 가능 범위에서 환경보전 방안 마련,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고 쉽게 작성, 노적 영향 고려, 환경 위해 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고려. 말 그대로 기본 원칙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은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를 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 500페이지, 두꺼우면 1000페이지가 넘는 평가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항목에 대해서 영향예측과 저감 방안을 기술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와 영향예측에 이용된 각종 모델링 결과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몇 년간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따지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사람이 작성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최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큰 틀에서 정해놓은 기본 원칙인 것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각각의 평가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입니다. 계획 수립기관 또는 입안 제안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합니다. 평가준비서는 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6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합니다. 평가준비서가 작성되면 제안자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에 평가 항목 등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획 수립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평가준비서를 심의해서 그 결과를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기관 또는 제안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범위 등을 반영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민간 제안자의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계획 수립기관에게 제출만 하고 이후 행정 절차는 계획 수립기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 설명회 결과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 환경영향평가 중에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이라든가 공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본안을 작성해서 협의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해야 합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정책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특정한 입지가 없거나 국가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고, 공람이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어느 지역에서 해야 할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상위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2016년 5월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에
계획 수립기관에서 협의기관, 그리고 이 환경부 환경평가과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환경평가과에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계획 수립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획 수립기관에서는 협의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기관과 협의한 후에 해당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징계 처분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기관에서는 협의기관에서 통보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 이행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협의기관에서는 계획 수립기관에서 제출한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 감독을 합니다.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계획 수립기관에게 이행조치 요청을 해서 협의 내용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그 절차가 유사한데요.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승인기관에서 진행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합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준비서는 계획 수립기관이 작성한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작성을 합니다. 평가준비서가 작성되면 사업자는 승인기관에게 평가 항목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승인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평가준비서를 심의해서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범위 등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기관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와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지자체, 협의기관, 그리고 승인기관 등의 초안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법에서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에서는 초안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자가 개최합니다. 공람, 설명회,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의견은 주관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고 사업자가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에 승인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이 협의기관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환경평가과에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기관에서는 4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승인기관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줘야 합니다. 승인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할 때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서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해서 미이행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조치 명령 등을 통해서 협의 내용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준비서 작성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서 승인기관에게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이 협의기관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환경평가과에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승인기관은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줘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환경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승인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할 때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승인기관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협의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서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와 평가별 협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전략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는 어떤 계획과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